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최근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위로가 많이 되는 채널인 것 같아서 저 역시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글을 써봅니다. 친언니의 남편, 즉 형부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형부는 잘 나가는 대학병원 외과 의사였고 본인과 친한 후배를 친구로 소개해 준 것이죠. 그저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했던 형부였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좋은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처제, 잘해봐. 아주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래. 아무쪼록 처제도 나같이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시집 가야지. 다 내 동생 같아서 그래. 사실 언니 동생이니까 내 동생이나 다름없지. 처제도 진짜 시집 잘 가야 해. 요새 이상한 사람 많다고. 그러게요. 형부가 주선해준 소개팅만 여러 건인데 참 송구스럽네요. 제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이번엔 잘해볼게요. 아니야.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히 깐깐히 골라야지. 난 괜찮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억지로 만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리고 처제 소개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 줄 섰으니까 천천히 골라.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히 따지고 재고 골라야 하지 않겠소? 형부는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부에게 소개를 받는 사람이라 그런지 믿음이 확 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의 소개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운명이었는지 그날 소개받기로 한 형부의 지인이 못 나오게 되었고 친구를 대신해서 나온 남자와 제가 운명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형부의 지인은 아니었지만 이것 또한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니 더욱더 좋더라고요. 피부과에서 페이닥터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은 굉장히 의사라는 프라이드가 뛰어났어요. 저 역시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던 터라 그런 남편이 좋아 보였고 몇 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서로 다른 매력에 이끌리듯 그 사람에게 점차점차 제 마음이 녹아들고 있었어요. 운명 같은 너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날 내가 거기 안 나갔더라면 널 못 만났을 거 생각하니까 참 아찔하다.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나? 그날 당신이 대타로 나온 거라며. 너무 잘 된 거지, 오히려. 이렇게 잘 맞는 궁합이 없으니까. 결혼까지 약속한 만큼 우리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많이 이해하고 배려할게.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공주님을 만났는데. 진짜 당신 부모님한테 엎드려 절할 판국이라니까. 너무 고마워. 오히려 이런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쪼잔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애매한 것들로 조금씩 균열이 생기자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나 또한 이런 점은 조금 내려놔야겠다고 제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계기도 되었어요. 저번에 어머님 모시고 초밥집 갔잖아. 그날 41만 원 나갔더라. 계좌번호 부를 테니까 반 정도 보내줬으면 좋겠어. 어? 그거 자기가 엄마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사드린 거 아니야? 아, 뭐 알겠어. 근데 좀 당황스럽다. 남도 아니고. 이렇게 더치페이 하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 남자는 좋아하면 돈이고 시간이고 아깝지 않다던데, 아니야? 당연히 안 아깝지. 그게 아니라 정확히 하자는 거야. 이번 달에 내가 지출 많았잖아.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 내가 좀 힘들게 살았잖아.
저축도 해야 하고 이번 달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당신은 몰라. 이 없이 산 서러움을. 당장에 쪼잔해 보일지라도 아마 나중엔 날 더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결혼 준비로 지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사실 쪼잔하게 바깥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았답니다. 저희 집이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돈 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가끔 저에게 과거 얘기를 하며 본인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던 것들도 많았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답니다. 진짜다. 어려운 환경에서 빼어난 인물 나온 격이야. 우리 엄마 파출부 일에 아빠 대리기사에. 그래서 이악 물고 공부했어. 남들이 아빠 엄마 무시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사 된 거야. 덕분에 너같이 좋은 여자도 만났고 이제 부모님 걱정은 정말 덜었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의사 공부하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이제 효도하는 일만 남았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도 엄청 좋아하니까 나도 뿌듯하고 너무 좋아. 정말 기쁘다.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우리 집에 잘하려고 하니까 나도 시댁에 더 잘해야지.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다 보상해 드리고 싶어. 그럼 우리 엄마 가방 하나만 사줄래? 사실 너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사주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며느리가 사줬다고 하면 아마도 입이 찢어지실걸? 너한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어? 결혼할 때 선물로 해드릴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 정도야 해드릴 수 있지. 나 역시 당신을 키워주신 분인데 이게 뭐가 아깝겠어. 당신 의사 수입으로 어머님 가방도 안 사드리고 뭐 했어. 내가 다음 달에 사드리던지 할게. 가끔 조금 엉뚱한 요구를 하는 남편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효심이 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아들같이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쯤이야 다 해드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좋은 모습만 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자라온 남편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이제라도 편해져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살았던 환경에서도 본인을 공부시켜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도 정말 멋지게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아주 예뻐 죽겠어. 네가 혼수 준비하면서 우리 집 냉장고랑 세탁기도 바꿔주겠다고 했다면서? 지난달에는 가방도 사주더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유, 나야 이렇게 해주면 그저 고맙게 받겠지만 말이야. 네, 윤기 씨한테 들으니까 냉장고랑 세탁기 20년도 더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전자제품들이 편하게 좋게 나왔거든요. 어머님도 이제 좀 편하게 쓰시라고 제가 준비해봤어요. 다행히 어머님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당연히 기쁘지. 역시 이 시절라서 그런가? 쓸 땐 쓰고 아주 통도 크고 좋구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를 데려왔는지 너무 기뻐.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이렇게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한다, 새아가. 잘 지내보자꾸나. 저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복덩어리라뇨. 너무 과한 칭찬이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순조로운 결혼 준비였어요. 저희 집 부모님도 성실한 남편을 정말 좋게 보았고 형부와도 의사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가족끼리 만났을 때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준비였고, 전 디데이를 세가며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9일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저희 아빠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업체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충격은 크게 다가왔어요. 저 역시 어깨가 처진 아빠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가족들은 제 결혼에 피해갈까봐 그저 저한테는 애써 웃어 보이려고 했어요. 내가 니들 볼 면목이 없다. 이번에 못 막으면 부도 처리 될 수도 있는데 어쩌냐. 이 집 팔고 건물 팔아도 될까 말까인데. 장인어른, 힘드시면 일단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뺄까요? 그래도 집값이 엄청 오른 집이라 꽤 도움이 될 텐데. 어머,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눈물 난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 아빠 많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말만으로도 든든해.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네 마음만 받을게. 이번에 정말 감동했어. 아니요, 제가 이곳저곳 알아볼게요. 아버님 이렇게 쉽게 무너지실 분 아니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백방으로 알아볼 테니 아버님도 용기 잃지 마셔요.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한테 아들이 되어드리겠다고 한 거 잊지 않으셨죠? 고마워. 우리 지인이도 자네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데 아마 자네 같겠지? 참 면목 없고 고맙네. 아빠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형부가 저렇게 먼저 집을 팔겠다고 나서니 저와 언니 그리고 엄마는 모두 감동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위와 장인인데 장인을 그렇게 선뜻 도와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면 도와야 한다고 하는 형부의 말에 손사리를 치는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갑작스럽게 나락의 길로 빠지기 시작했고,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빠는 바싹바싹 말라가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결혼을 미뤄야 하나 싶던 그때 예비 남편은 절 실망시켰어요. 아니, 장인어른 힘들어지셨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 너 회사는? 아버님 회사 다니고 있었잖아. 아예 망하신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잘 되던 회사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냐고. 나도 혼란스러워.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가 제일 힘들어하셔. 마음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결혼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그동안 저축한 돈 나한테 입금해. 이것까지 장인어른이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까지 거기에 힘을 순 없지. 근데 진짜 어쩌다 이런 일이. 진짜 당황스럽다. 자기 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축한 돈을 자기한테 입금하라니. 너무 남처럼 얘기한다. 왜? 우리 집 망했다고 하니까 결혼 미루고 싶어?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현실적인 거야. 지금 내 말이 섭섭하게 들려도 그러려니 해. 너도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한테 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쩜 이럴 때 아빠한테 등을 돌리려고 해? 정말 실망이야. 등을 돌리다니. 그냥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 아파트 계약한 거는 아버님이 따로 팔자고는 안 하시지? 그거 만약 팔자고 하면 줬다 뺏는 건데 사실 그건 좀 치사하잖아.
그래도 딸이 살 집인데 집까지 팔라고 하는 건 좀 그래. 아빠가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만약 아빠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난 이 집이라도 팔 거야. 그런 줄 알아. 뭐? 당신 아버님이 해줬어도 어변이 같이 사는 사람은 난데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겠다는 거야? 아, 기막히네. 집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자 갑자기 저렇게 차갑게 말하는 남편을 보아하니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모습인가 싶기도 한 것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말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남편은 한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엿듣게 된 통화 내용도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었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아, 부잣집 여자라고 해서 당직도 마다하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나중에 그 정도 집 재력이면 개원도 시켜줄 것 같았는데 글렀지 뭐. 솔직히 돈 말고는 볼 게 없잖아. 우리가 의사가 왜 됐냐? 여자나 잘 만나서 인생 피려고 공부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성공이 코앞인데 이러냐고. 돈 때문에 날 만났다는 말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의 뒤통수를 세게 치고 그 식당을 빠져나왔고 남편도 아차 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결혼이 이제 곧 며칠 안 남았으니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오해야. 그냥 친구 녀석이 하도 꼬치꼬치 부르니까 남자들 원래 허세 부리는 거 알잖아. 그냥 허세였어, 허세. 허세로 날 그렇게 취급하니? 너랑 결혼할 사람을? 아빠 사업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표정도 안 좋고 하더니 이제 이유를 알았네. 그냥 파혼네. 그럼 당신 손해보는 거 없잖아. 나도 굳이 당신 같은 남자랑 이런 결혼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파혼을 해? 병원 식구들이고 뭐고 다 아는데. 그리고 의사계도 얼마나 좁은지 알아? 아휴, 마음 풀어. 내가 실언을 했어. 그냥 나도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난감하니까 속상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 진짜야. 제발 부탁해. 이제 당신 못 믿겠어. 뭐가 진짜 얼굴인지 힘들게 살았다고 늘 얘기하던 당신한테 정말 힘이 돼주고 싶었고 그 없이 산 시간 속에 노력해서 의사가 됐다는 것도 정말 자랑스러웠어. 근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뭐든지 남을 볼 때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어 정말. 어떻게 들은 걸 못 들었다고 그래. 안 잊혀지는 걸. 진짜 실언이야. 내가 너희 집 돈 때문에만 생각하면 당연히 파혼하자고 하지. 정말 너 하나만 보고 비는 거야. 미안해. 가뜩이나 마음도 힘든데 이런 상황까지 생기자 더욱더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파혼까지 한다고 하면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니 차마 저 역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비는 남편을 한 번쯤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참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이 났고 그래도 막내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도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부모님을 보니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결혼식이었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신혼여행을 갈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취소 예약금이 어마어마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대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겠다. 배째라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죠. 뭐,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나도 이해해 보도록 할게.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살아보자. 우리 여행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여유 있잖아. 우리 결혼하는 거 가장 신경 써주신 분들인데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가까운 온천 여행이나 갔다 올까? 어머님도 온천 좋아하신다고 했잖아. 어떻게 생각해?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도 하고 말이야. 사실 아빠랑 엄마도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기도 했고 이왕이면 좀 뜨끈하게 몸도 지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있으면 하는데. 돈은? 그리고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거기 갈 형편이나 돼? 설마 나보고 내라는 거 아니지? 그러면 좀 곤란한데. 뭐? 지금 돈 걱정해? 아니, 누가 내든 그게 아까워? 와, 진짜 어이없다. 원래도 좀 쪼잔하더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맞잖아. 이제 니네 아빠 사업도 어려워져서 너도 월급 반토막 난 거 아니야? 근데 어딜 가자고 하니까 어이가 없지. 온천 갈 돈 없을까봐 그러니? 진짜 무슨 이런. 너 우리 아빠 사업체가 짱짱하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니? 무슨 뜻이야? 정말 미쳤냐? 막말로 지금은 내가 너보다 더 벌잖아. 그럼 뿜빠이 해. 아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온양온천 모시고 갈 테니까 니네 집은 네가 번 돈으로 동네 사우나나 다녀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너 이런 놈이구나. 와, 내가 돌았네. 진짜 결혼을 왜 해가지고. 네가 공평한 걸 원하는구나. 그래, 파혼하자. 그래, 맘대로 해. 혹시라도 니네 아빠 사업 다시 일어날까봐 너 붙잡았는데 꼬락서니 보아하니 글렀다. 감히 의사사모 될 생각 말고 이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네 아빠 빚이나 갚아. 알겠냐? 집도 망한 주제에 바락바락 어디서 의사한테 까불어? 저기요, 의사 양반. 진짜 교양머리 없네. 그래, 네 인성 이제라도 봐서 정말 다행이다. 너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줄 알아. 전 그 길로 호텔방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게 됐고, 돌아가는 비행기 날이 많이 남았기에 다른 숙소를 예약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의 전화도 없더라고요. 본인도 될 때라 되라는 시기였는지 SNS에는 혼자 다니면서 먹는 사진을 그렇게 업데이트하였고 저 보란듯이 오히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길로 완전히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저였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같이 돌아오는 비행기라서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마주친 남편이었지만 절 보고 아는 척도 안 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며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남편과 파혼 후 혼자 출국장에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눈이 희둥그레 해졌답니다.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던 남편이었지만 낌새를 보곤 다시 저에게 다가오는 남편이었어요. 실장님, 대표님이 데리러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혼자 오신다고. 제가 픽업 왔어요. 제 차로 가시죠. 아, 김비서님, 감사해요. 아빠한테 전화 드렸었는데 아빠는 또 바쁘시죠? 정말 다행이에요. 이 위기를 잘 넘겨가지고. 네, 그러니깐요.
대표님이 이렇게 무너지실 분이 아닌데 그때 저도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아버님 회사 다시 정상화 되셨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자기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진작 말하지. 그럼 신혼여행 내내 우리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내 마음 알지? 자기? 우리 파혼했잖아. 이미 부모님한테 다 전화로 말씀드렸고 아빠 엄마가 당신 절대 보고 싶지 않아 해. 각자 돌아가서 이제 짐이며 집이며 정리하자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으니 네 몸만 나가면 돼. 뭐 해온 거 없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일단 얘기 좀 해. 신혼여행에서도 너한테 전화할까 말까 고민 엄청 했거든. 그러니까 시간 좀 줘. 의사사모 될 생각하지 말라며. 웃긴다 진짜. 누굴 바보로 알지? 당신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으니까 이것 좀 놔줄래? 사실 아빠랑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 사장님께서 아빠 회사가 힘들어진 걸 알고는 본인 회사를 내세요.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 한 굽이 넘긴 아빠였고 정말 다행히도 그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있었던 일을 울면서 전화로 얘기해드렸고 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저보다도 먼저 화를 내주었죠. 그걸 모르는 남편은 아직까지 저희 집이 어려운 줄 알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저를 업신여겨 왔던 거였고 이 모든 사태를 보고 태세 전환을 한 거였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해온 게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출국장에서 비서님이 저에게 부른 호칭을 다시 듣고 싹싹 비는 게 분명했어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을 거르라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싶은 생각이 아차하고 들게 되었죠. 그리고 전 곧바로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 진짜 무릎이라도 꿇을까? 마음 풀리는 대로 뭐든 해. 다 이해할 테니까. 싸구려 네 무릎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집 정상화됐다니까 네 병원 개원이라도 시켜줄까봐 지금 이러는 거니? 꿈깨. 그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지.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깔끔하게 헤어지자. 내가 미안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기분 풀래?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애 아니잖아. 뭐든 다 할 테니까 용서만 해줘. 사람 돈만 보고 그렇게 업신여기지 마. 없이 살았던 걸 생각해야지. 어디서 이게 제 잘났다고 나대게? 우리 집이 아무리 망해도 너보다 나아. 니까짓 게 우리 아빠 조금 힘들어졌다고 우리 집을 개똥으로 여겨? 너 같은 애 다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지 어린 시절 없이 살았다고 구구절절 안 좋은 소리만 해대더니 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야심을 키운 거였구나? 내가 잠깐 실수로 잠시 머리에 뭘 맞아서 널 만났지만 이젠 정말 제정신 차렸다. 큰 소리 낼 것도 없이 그냥 몸만 꺼져. 진짜 미안해. 알잖아. 나 원래 좀 예민한 거. 내가 뭐 때문에 나도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평생 너한테 충성을 다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파혼을 하냐.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지금 세상 앞에 이렇게 부부라고 알렸는데. 잠깐 개쪽당하는 게 나아. 그리고 우리 집 정상화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충성을 다하려는 거겠지. 누굴 바보로 하나. 너 같은 인간 여러 종류로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너 같은 인간은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이 계속 붙잡았지만 일단은 비서님과 같이 집으로 향했고 전 신혼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옷가지를 다 싸서 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과 같이 남편은 신혼집에 방문해 문을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냐고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어쨌든 이젠 저와 연관되지 않는 분들이니 이 마음을 얼른 걷었죠. 얘기 들었어. 얘, 이 문 좀 열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란다. 문 좀 열으렴. 더 이상 드릴 얘기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텐 죄송하지만 전 저런 남자와 살 자신이 없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미안하다니까. 얼굴 보고 얘기해. 우리 엄마 아빠도 오셨는데 이렇게 문 안 열고 문전박대할 거야? 어떻게 그래?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신혼여행에서 나한테 한 거 생각 안 나니?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냥 깔끔하게 끝내.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애초에 우리 집 망했다고 생각해 그냥. 그래야 당신 마음도 편하지 않겠어? 어차피 우리 집 망해서 나랑 파혼하려고 했었잖아. 아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네가 좀 화 좀 풀고 이 문 좀 열어라, 응? 우리 아들이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이게 다 없이 살아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같이 곱게 자란 애가 이해해야지 누가 이해하니? 없이 산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나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음 불편해요. 가방까진 달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파혼했으니까 제가 결혼 선물로 사드린 냉장고랑 세탁기 그 값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니 너 줬다 뺏는 게 어딨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 참 공과사 구분 못한다. 그러지 말고 마음 풀어. 공과사 구분하니까 돈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방은 그냥 선물 드린 걸로 할 테니 전자제품 값은 보내세요. 그 잘난 의사들 저보다 훨배 많이 번다고 하니 그 돈은 껌값일 거 아니에요. 저 원망 말고 아드님 원망하시면 되겠어요. 아, 너 진짜 너무한다. 한순간에 실수를 했기로써니 어떻게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돼? 아,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리고 전 곧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집 앞에 가족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잘못 본 실수를 한 게 있으니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따지지 않았고요. 시부모님에게 들어간 전자제품 가격만 돌려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신혼집 지분은 남편에게 아예 없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사준 집에다가 제가 채운 혼수였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워낙 지역도 좋고 의사계도 좁은 현실이라 제 모든 일을 알고는 형부가 남편 친구에게 따져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을 대신 보낼 수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원래 소개받기로 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든 본인이 나가겠다고 우겨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의 동기들도 남편의 위압과 위선에 절레절레 혀를 찼다고 했고 다니던 병원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해요. 아니, 이 원장님 파혼했다며? 대박이다. 그럴 줄 알았어. 원래가 쫌생이잖아. 부잣집 여자가 미쳤다고 저런 남자랑 결혼해? 그 여자네 집이 좀 힘들어졌는데 그 틈을 타서
여자한테 막말하고 그랬대. 진짜 웃기지 않아? 아우, 정말 치졸하지, 남자가. 근데 알고 보니 여자네 집이 또 괜찮아진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여자한테 막말했대. 정말 세댔지 뭐. 진짜 대박이지?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생긴 것도 그래 보이잖아. 아우, 소름 끼쳐. 진짜 그 여자도 차라리 파혼한 게 낫지. 흠도 아닌데 뭐. 다니고 있던 병원에도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든 직원들이 다 알게 되었고, 남편은 병원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소문에 시달려야 했어요. 형부한테 듣기론 그 기수 동문들을 만나면 다 남편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여자 쫓다가 정말 세된 스토리라며 아주 잘 됐다고 다들 한마디 한답니다. 제 시부모님이 될 뻔한 분들도 남편을 그렇게 원망을 했고요. 네가 잘했어 봐. 에휴, 그런 여자애를 네가 또 어떻게 만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보지. 어쩜 애가 성격이 이리 급해? 아니, 망했다고 하는데 그럼 눈이 안 돌아요? 내가 왜 결혼한 건데? 엄마도 선물 때문에 그러지? 참나, 속 보여요. 뭐야? 이게 엄마한테? 의사나 돼가지고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아? 에휴, 속 터져. 당분간 내 집에 오지도 마. 전 남편은 저에게 전자제품 가격을 안 주려고 했지만 제가 소송을 건다고 하자 더 이상 소문날 게 두려웠는지 얼른 전자제품 가격을 입금했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정말 저에게 인생 공부를 톡톡히 시켜준 계기 같아요. 하지만 간간이 자꾸 저에게 다시 합치자는 둥, 잘못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길래 경찰에 스토커가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와, 너 진짜 너무한다. 하다 스토커로 신고를 해? 진짜 한 번만 딱 수그려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러고 싶어? 다신 연락 마. 지금 회사 때문에 전화번호 못 바꾸고 있는 거니까 이 번호로 또 전화하면 또 신고할 줄 알아. 요즘에 스토커들 아주 기갈나게 벌받는 거 알지? 당신도 그러고 싶지 않으면 이제 좀 나가 떨어져라 제발. 잘난 의사 양반이 체면국이잖아? 그래도 스토커는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너한테 미련을 못 버려도 그렇지.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주라. 우리 집 돈이 아쉬운 거겠죠. 의사 양반이니 더 좋은 여자 물어다가 개원하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업계에 소문나서 그것도 쉬울진 모르겠지만 네 발등 네가 찍었지 뭐. 누굴 탓하겠니? 없이 살았으니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나 해라. 남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저희 형부가 얼마나 진국인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의사라고 해도 위선 떨지 않고 저희 언니를 끔찍이 여기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아들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런 사람을 꼭 만나야지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아빠를 도와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고 그저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켜 나갈지 그 생각만 하고 살기도 바쁜 요즘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시련을 맞이한 건 그만큼 한 걸음 나를 더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며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있고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정말 저에게 꼭 맞는 저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2해는 지났어요. 겨울만 되면 늘 떠오르는 그 일. 나중엔 깔깔거리고 웃으며 말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니 늘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어이없는 말과 함께 집안의 안 좋은 상황을 설명하더니 돈을 요구하길래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얼굴에다 소금 한 바가지 뿌리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작 곁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개만도 못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관계를 다시 엮으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사고로 저희 집에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면서 집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동안 아빠가 운영하셨던 사업을 정리하신 뒤 남아있던 빚까지 전부 청산을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저희의 삶도 많이 힘들어졌었죠. 그나마 빚을 전부 탕감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회복하시지 못한 엄마 곁을 지켜드려야 해서 친정집과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때 당시에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식당 일도 정신없을 만큼 바빴기 때문에 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친정집과 신혼집을 번갈아 가며 지냈었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저도 본업에 조금씩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린다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생겼고 불행히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사해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자 남편도 많이 당황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 좋은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며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었죠. 하루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면접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한자리에 모이자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속으로만 생각해오던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네가 하는 행동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 소리 해야 되겠다. 너 퇴사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니? 내가 봤을 때 시간만 버리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내 아들은 식당 일을 죽어라 하고 있는데 너는 회사 일 알아본다고 2다리 뻗고 놀고 있잖아. 시애미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앞으로 식당 일 배우면서 내 아들을 도와주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구나. 그래야 나중에 물려주더라도 어리버리하지 않고 바로 내 아들 도와 식당 일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식당으로 나오도록 해라.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게 너한테 재산으로 쌓이는 거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시애미가 하라는 대로 따르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너희들 생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거라. 그래, 나도 엄마 말에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야. 당신 지금까지 면접 본 곳에서 연락 오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
그 시간 동안 식당 일 배웠으면 지금쯤 벌써 적응됐을걸? 나도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아? 말 넘 김에 내일부터 나와. 잠시만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요. 그동안 하던 일이 있었는데 식당 일을 도우라는 건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내 아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겠다는 말이니? 좋게 말하면 군말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될 것을 왜 토를 달아?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문제로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 했어요. 결국 시모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시모와의 사이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저 또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남편과는 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네요. 그만큼 서로의 의견 충돌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나랑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솔직히 아까는 부모님이 계셔서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입을 닫고 있었는데 나만 고생하고 있잖아. 당신이 왜 구조조정 당해서 퇴사 처리를 받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왜 면접 보는 곳마다 연락은 오지 않고 전부 다 떨어졌겠어? 그만큼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야.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건데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차라리 지금 하는 일 포기하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식당 일 배우라니까. 당신이랑 내가 결국엔 해야 될 문제인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편한 일만 골라서 하려는 당신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야. 결혼 전에는 정말 이런 성격인 줄 몰랐었는데 너무 실망이 큰 거 알지? 우리 집안이랑 관계 회복하려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야. 내가 당신 집안에서 식당 일 배우려고 손가락에 반지 낀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화를 주겠어? 결혼 전에 내가 이런 성격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나도 당신 부모님 밑에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식당 일 강요받게 될 거라고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내가 당신 걷어찼어. 어떻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데 그걸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지 않겠어? 나는 식당 일 돕지 않을 거야.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우리 부모님한테 쓴소리 안 나오려면 서둘러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당신 일자리 알아본 척 하다가 나 식당에 오면 그냥 놀고 있을 거라는데 내가 봤을 때도 당신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신을 속이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기분 나빠서 이대로는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지 못하겠어.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강요만 하려는 거야? 결혼 이후 남편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한 공간에 얼굴 보며 있고 싶지 않아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식당에 들어가는 건 평생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족쇄를 걸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시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일을 하겠어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고 있는데 만약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종업원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할 게 뻔했었어요. 시모의 거친 언행도 분명 저와 많이 부딪히게 될 게 뻔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았을 거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친정집에 가는 동안에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눈이 붉어져 있는 저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차마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기에는 엄마도 아빠를 떠나보낸 충격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충 둘러대며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엄마 얼굴을 보게 되니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분명 저는 식당 일을 도와야만 했고 결혼 생활 또한 쉽게 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만 현재의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 듯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선 먼저 입을 여셨네요. 희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고민거리가 있어서 엄마 집에 찾아왔는데 엄마한테 또 다른 걱정거리 안겨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지? 김서방이랑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본데 해결할 수는 있는 거고? 괜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식당 일 배우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시부모님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봐 솔직히 좀 꺼려지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신데 괜히 식당 일 돕다가 나중에 더 큰 불화를 만들 게 뻔하다고요. 분명 오래 버티지 못할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식당 일을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저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시부모 밑에 들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일자리 또한 신중하게 알아보라며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한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곳에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도 안 되는지 전화 한 통 없이 서로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면접을 보게 된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면서도 꼭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라 기쁨은 2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곧바로 전화를 한 뒤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뒤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었네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상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게 되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만 아주 때깔이 좋아졌다. 우리 걱정은 하나도 안 됐나 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사돈이 그러시는데 면접 합격했다며?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다고 하던데 그럼 식당 일은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고요. 무조건 강요하신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따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더군다나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머님과 제가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자주 반복될 텐데 그로 인해 오는 상처들을 견뎌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 어머님도 더 이상 저에게 식당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분명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할 거고 그에 따른 불만들을 가지게 되시겠죠. 그래, 알았다. 하지 않겠다는데 어쩌겠니? 나도 더 이상 설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럼 이제 내가 사돈집에 온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지? 어차피 이런 관계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 계속 문제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너희들이 이혼하는 게 좋겠다. 내가 처음에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지 않았었니? 식당 일 물려받을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만 식당 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 더군다나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내 아들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사돈댁에 얼마나 오래 있었니? 그동안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이게 사는 거니?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라는 거다. 사돈,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살다 보면 당연히 삐걱거릴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딸도 이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에 다시 재취업했으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둘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니 저희는 뒤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 딸이 저희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김서방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저녁 먹고 다시 들어가기로 대화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둔 뒤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차차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김서방 먹으라고 파김치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니 사돈도 가져가서 맛 좀 보세요. 이왕 오신 김에 같이 저녁이나 한 끼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희진아, 엄마가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오늘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국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엄마 갔다 오는 동안 희진이 네가 사돈 좀 잘 챙겨드리고 대화 좀 나누고 있어라. 사돈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길래? 지갑도 못 찾아서 시집간 딸한테 약값을 10,000원이나 손벌려요? 정말 한심하시네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신 시모의 행동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는 더욱더 화를 내기 시작했고 누가 파김치를 먹고 싶어 했냐고 엄마가 다듬던 쪽파를 전부 다 바닥으로 내팽개치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끔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오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널브러진 쪽파를 다시 주워 정리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에게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 또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면서 시모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엄마는 그만하라고 저를 말리면서 방으로 들여보내려 하는데 시모는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쪽파를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은 쪽파를 쥐어들어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엄마는 당황했는지 시모를 말리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침착하게 행동하셨지만 이미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고 엄마가 시모의 앞을 계속 막아서게 되니 짜증이 나셨는지 엄마의 어깨를 밀치며 거리를 유지하신 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쪽파로 엄마의 뺨을 후려치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남편도 없는 과부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나를 막아서는 거야? 내가 비키라고 하지 않았어? 한 번만 더 막으면 그땐 쪽파로 양뺨을 후려칠 줄 알아? 나는 오늘 버릇없는 며느리를 반죽으로 만들 생각이니까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시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건드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어디서 지금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나를 건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딸을 건들면 뼈도 못 추를 줄 알라고.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당신 같은 집구석에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양쪽 손에 쪽파를 들어 달려들었고 엄마는 달려오는 시모를 옆으로 밀치시더니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맞아도 싸다고 엄마도 쪽파를 양손에 들어 시모의 양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양쪽 눈을 감고 시모를 향해 사정없이 쪽파를 휘둘렀고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쪽파로 후려친 거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었는지 똑같이 쪽파를 들어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버리기 위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저와 엄마를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곤 급하게 현관문을 열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엄마는 신지도 못한 신발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에 던져버렸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네요.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조금도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과 살아가는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고 저도 꽤 높은 위치에서 회사 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네요. 엄마도 아빠가 사업을 하시면서 정리하셨던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저희 가족은 매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10년 만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주말에 회사 일을 일찍 끝내고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눈에 알아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내부를 두리번거리면서 종업원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시댁 식구들은 정신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겉모습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힘들어 보이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신 시모는 배가 어느 정도 부르셨는지 식당 내부를 둘러보며 구경을 하셨는데 하필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본 시모가 많이 당황하신 듯 남편과 시부를 급하게 불렀고
사색이 된 얼굴로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네요. 입구 앞에 저와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당당히 그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한번 눈을 마주친 다음에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식사하신 걸 계산해 드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며 음식값을 지불했고 엄마는 짧게 인사를 건네신 뒤 다시 제가 있는 주방 쪽으로 오시려는데 시모가 달려오셨어요. 잠깐 따로 대화 좀 할 수 있냐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면접실로 시모만 따로 불렀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엄마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네요. 어떻게 되신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사돈께서 원래 식당을 예전부터 하셨어요? 별로 얘기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식당을 운영해 왔었어요. 그런데 세상 떠난 희진이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희진이 아빠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왜 알고 싶으신 거죠? 저희는 그때 이후로 한순간에 망해버렸거든요. 건물이 화재가 나면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세워 장사를 했었고 벌금만 내면 되니까 무시하고 장사를 해왔었는데 화재가 날 거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결국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벌어온 돈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예전처럼 쉽게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한평생 식당 일만 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이라도 배우려 했지만 그것 또한 적성에 안 맞는지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아들은 인력사무소 일용직 일밖에 할 수 없었고 모아두었던 돈들도 전부 바닥이 나서 지금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빚밖에 없네요. 제가 이렇게 따로 얼굴 뵙고 얘기하자고 했던 건 그래도 예정이란 게 있는데 저희 가족의 안 좋은 사정을 봐서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 난리를 치고 가셔놓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뭘 바라시는 거죠? 좋은 말이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시모는 그때의 일은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하며 빌고 있었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크리스탈 명패를 보곤 기겁을 하면서 벌벌 기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은 받아보고 싶은 도지사에게 인정을 받은 음식점 지정서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관광 전문점으로 소문이 나면서 도지사님이 찾아오셨었는데 그때 향토 음식점 지정 명패를 만들어 주셨었죠. 시모도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다시 식당을 차리고 싶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었고 시모는 저와 이혼한 남편을 시켜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게 만들었네요.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며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뜸들이고 밥이 되니 맛있어 보였는지 침을 흘리면서 다가오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끔찍하네요.
저희 가족은 절대 받아줄 일 없을 테지만 끈질기게 접근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와 단둘이 있다 보니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까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건강이 점점 약해지시는 걸 느끼셨는지 저 몰래 보험을 알아보셔서 혼자 가입을 하셨죠. 5년 전에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시다 보니 엄마는 그 일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남편이 엿들었는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희 엄마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것 같다는 말 한마디밖에 안 꺼냈는데 남편은 그걸 생각 없이 떠들고 다녔는지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모 입에서도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엄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셔서 남편의 입방정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었죠. 쓸데없는 얘기를 왜 시댁 식구들에게 꺼내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온전히 장모님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당신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알아?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보험금 좀 나눠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야? 사람 일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우리 집안이 장모님 보험금에 눈독 들이겠소? 그래도 보험 들었다는 걸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 사소한 오해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싹트게 한다는 거 몰라?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보험금 나오면 당장 해외여행부터 알아보신다잖아.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우리 엄마 아직까지 몸에 전혀 문제 없으셔. 그냥 예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는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으셨는지 내가 말려도 보험 가입을 하셨던 거라고. 그런데 암에 걸렸거나 말 못할 희귀병에 걸린 거 아니냐며 이상한 쪽으로 부풀리셨잖아. 그 말을 듣고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봤어?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설령 장모님이 세상 떠나셔서 보험금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 돈을 당신 혼자 꿀꺽 할 건 아니잖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 당신이 보장되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진 않았어도 최소 억 단위일 텐데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모처럼 만든 자리에서 얼굴까지 붉히면서 뛰쳐나와야 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상처까지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겨우 진정시키고 온 거 몰라?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그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이 모든 게 당신이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잘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지내던 관계가 흔들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런 제가 돈 때문에 거리를 두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운하게만 생각했고,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은 벌써부터 앞으로 들어오게 될 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 혼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한동안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남편이 역으로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네가 내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집에 올 생각도 안 해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야? 아예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이었던 거니?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중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면 나오는 보험금 혼자 먹으려고 저희랑 미리 관계를 끊어내려는 거잖아요. 너무 속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려야 되겠니?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웃으면 서로 좋잖아.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가족들까지 등 돌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다. 혼자 욕심 부리면 나중에 벌 받는다는 거 몰라?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등을 돌린다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보험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중을 위해 들어놓은 것 뿐이라고요. 당장 돈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저희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사람이랑 떨어져서 지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말로 나중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머님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깊게 관여하시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 사람이 이래서 돈 앞에서는 진짜 성격이 나온다고 하더니 당신도 막상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오신 건데 나랑 떨어져서 지내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가 함께한 8년의 시간보다 보험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막말을 꺼낼 수 있어? 정말 이대로 나갈 거야? 그만하고 당신도 이제 그냥 오픈하는 게 어때? 생명보험 당신이랑 내 앞으로도 들어져 있잖아. 우리도 자식들한테 도움되려고 들어둔 거 아니었어? 며느리가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속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래야 돈은 싸움이 안 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오해만 쌓이다 보면 문제만 더 커진다고. 아, 그러니까 두 분께서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저한테 더 막대하셨던 거네요. 어쩐지 보험 약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보다 일찍 가입하신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람만 알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함께한 8년의 시간 동안 나는 당신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었나 봐. 오히려 잘 됐네.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아버님, 어머님도 생명보험에 들었으니 우리 엄마한테 나오는 보험금을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던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네요. 저희 부부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우리 관계를 왜 다시 생각해봐? 그동안 당신이 물어보려 하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지 않았던 것 뿐이야. 물어봤으면 당연히 말을 했겠지. 벌써 내가 했던 말을 까먹은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랑 통화하는 거 엿들었을 때 아버님, 어머님은 보험 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오늘 아버님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셨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주셨잖아.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나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분간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하은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 어차피 당신은 지금까지 육아 한번 도와준 적 없어서 애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럼 편히 계시다 가세요.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한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더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었지만 보험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소름 끼치게 너무 싫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거의 남남처럼 지내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으셨죠. 엄마는 제가 남편과 별거를 장시간 유지하는 거에 걱정을 하셨지만 한번 깨져버린 부부관계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처음으로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어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엄마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시모를 반겨드렸고 그렇게 엄마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고민이 많다면서 시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왜 찾아오신 건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매장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좀 더 넓은 곳에서 자리를 잡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과 반대로 사돈은 지금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돈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 건강도 많이 약해지셔서 거의 외출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돈 쓸 일도 없고 통장에 썩고 있을 텐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빌려주셨던 돈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요 며칠 상가 몇 개를 받은 게 있는데 목 좋은 가게가 갑자기 나와서 저희 가족이 식당을 차리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 저랑 그이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지금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닌 저희 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랑 별거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조금도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혼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살다 보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 다툴 때도 있는 거지.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줄 문제잖아. 혼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 사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딸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풀지 않고 대충 넘어가시려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장서방과 제 딸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제 아들이 알아서 풀 일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지금 많이 급한 관계로 며느리한테 돈을 빌리려고 온 겁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엄마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현관문을 나서는 시모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왔다면서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차피 저희가 돈을 빌려드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시모를 잡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갔는데 물 한 잔 내주지도 않고 돈도 빌려주지 않고 내쳤다며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누워 계신다며 혼자 흥분해서는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친정집으로 달려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늦은 저녁 시간이라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저를 밀치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장모님 보험금에 대해 얘기 좀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 우리가 장모님 보험금 다 먹으려고 무슨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나중에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그때 그 보험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자고 얘기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관계 그냥 끝내는 거라고. 자네 지금 내 딸에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전부 다 들어봤는데 자네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서 누구 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우선적으로 지금 별거를 하고 있으면 내 딸을 잘 구슬려서 상황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장모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자네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가? 장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보험금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냥 서로 웃자고 한 말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장모님 집에까지 직접 찾아오셨는데 물 한 잔 건네주지 않으시고 남대하듯 단호히 거절하시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저희 엄마도 자존심 다 버리고 힘들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무작정 찾아오신 건 예의가 아니시지. 어머님이 왜 오셨는지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지금 하시는 식당이 너무 작다고 좀 넓히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빌리려고 오신 거잖아.
그럼 그 전에 나랑 쌓여있던 안 좋은 감정부터 해결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용건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식당 넓혀야 되니까 돈을 달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셨다고.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돈을 맡겨두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 돈 마냥 행동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 우리 엄마는 오신 김에 나랑 있었던 일에 대해 들으셨으니까 상황을 정리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어머님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면서 조금도 잘못한 거 없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셨다고. 그럼 당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됐으면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방금 이혼이라고 그랬지? 나도 한 달 넘게 당신이랑 별거하면서 8년의 시간을 되돌아 봤거든? 그런데 항상 당신 위주로만 돌아갔지. 정작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더라고. 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쌓인 감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이혼하자. 제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 말에 확실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만 끝내려고 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상당히 어이가 없었죠. 원래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대충 듣긴 했는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을 때 시모가 며느리를 하도 못살게 굴어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인연을 끊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지만 현재 시모의 태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었죠. 결국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줬던 시모는 좋게 풀 생각은 안 하시고 남편에게 저와 이혼을 하라고 부추겼고 끝내 저희 부부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막상 이혼을 하러 가게 되자 고민이 많아졌는지 계속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어요. 행동을 봤을 땐 말로만 이혼하자고 큰소리쳤지 막상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되려 하자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 보이는 눈치였어요. 법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죠. 당신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처음부터 조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여기까지 와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웃긴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을 봐봐.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이혼하러 왔잖아. 단지 우리 딸이 마음에 걸리는 것 뿐이라고.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다니까.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다는 사람이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못 찍는데?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그만 질질 끌고 하루빨리 정리하자. 매일 이렇게 사는 거 숨 막혀서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이랑 나랑 어차피 이혼하게 되는 거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거든?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랑 이혼하면 위자료를 어머님 통장으로 보내달래.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게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위자료를 받겠다는 거야. 만약 주지 않으면 2번 다시 아이 얼굴 못 볼 줄 알라면서 전화기 붙잡고 나한테 화를 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대화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 당신 귀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 얘기해 주는 거야. 아주버님도 어머님 때문에 인연 끊었다며. 결국 당신이랑 나도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있지도 않은 보험금 때문에 나한테 온갖 상처 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셨잖아. 거기에다가 당신까지 한몫 거들었고 이제 그만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나도 더 이상 기다리는 거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도 차라리 새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밖에 안 나왔고 제가 먼저 서류 제출하려 들어가려 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확인을 해보니 엄마 지인분께서 연락을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저와 가볍게 대화도 나누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너무 놀라 서둘러 차를 몰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듣곤 차를 타고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 뒤를 따라오던 남편의 차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마침 신호에 걸려 핸드폰 문자를 확인해 봤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겠다는 문자를 남겨둔 상태였죠. 무슨 생각인지 알 순 없었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일단 병원부터 향했는데 저를 기다리시던 엄마 지인분을 만날 수 있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천천히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시모에게 쉬지 않고 전화가 울려댔어요.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서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 시모가 나타났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더니 제 팔을 끌어 병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모에게 끌려간 저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노려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돈이 지금 위급하시다며? 오늘 내일 하시는 거니? 내 아들이 그러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언제 세상 떠나신다니?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 나도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돈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니? 이참에 아주 잘 됐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목 좋은 가게짜리 파놨다고. 다른 사람 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약하도록 하자. 보험금 지급 날짜가 언제가 될 것 같니? 일단 계약부터 진행할까? 너희 사돈이 누워 계신 병실에 좀 가봐야 되겠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확인해야 나도 준비를 하지. 내 아들 말로는 지금 혼수 상태라는데 웬만하면 일주일 안으로는 세상 떠나시겠지? 단순 사고니 보험금 타는 것도 그게 문제될 것 같진 않던데.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면 일단 위로부터 해주고 다시 깨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얘 또 시작이네.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뭐하러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니?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 나한테 보험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가족이 잘 살아야 너한테도 이득되는 거지.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내 손녀볼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에 너희 사돈에게 나오는 보험금으로 식당 넓히는데 사용할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거라.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이랑은 당장 이혼할 거라 더 이상 가족도 아니에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몬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요. 순간적으로 당한 상태라 너무 당황해서 시모에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박차며 시모의 이름을 외쳐 부르더니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자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앞에는 분노하고 계신 엄마가 시모에게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야, 강덕순, 네가 사람이야? 감히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아?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며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돈이 멀쩡히 걸어올 수가 있는 거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지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신 거였다고요. 엄마 친구분께서 사고 나신 자제분의 번호를 저로 착각하고 잘못 거신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된 상황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병원으로 왔었는데 저희 엄마가 다치신 게 아닌 지인분이셨다고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시면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 잡고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다 처리 가능하니까 힘 빼실 필요 없어요. 그만 돌아가요. 그리고 위험하게 거기에 올라가 계시지 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비도 오고 있고 바람도 불어서 위험하다고요. 시모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많이 놀라셨는지 도망을 치시다가 옥상 난간 위에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셨을 땐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내려오질 못하고 계셨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자 시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며 건들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온몸을 점점 더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천천히 내려오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고 엄마도 서둘러 내려오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옥상으로 올라오셨는데 시모가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시부와 남편은 시모가 14층 높이에서 떨어질까봐 무작정 달려가 시모를 붙잡으려 했는데 그 순간 중심을 잃은 시모가 뒤로 넘어졌고 14층에서 떨어지려는 걸 시부가 붙잡아 버티려 했지만 빗물 때문에 미끄러웠는지 남편과 시부의 손이 떨어지면서 시부모님은 14층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주저앉아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14층에서 떨어진 시모와 시부를 보기 위해 난간에 매달려 밑을 바라봤어요.
두 분은 1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쯤에 위치한 난간에 매달려 있으셨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부모는 오래 버티지 못한 채 결국 1층으로 떨어지게 되셨죠. 시부모는 급하게 수술실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두 분 다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떨어지실 때 나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회복이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매일 병원에서 시부모님을 살펴드리고 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제가 나쁜 여자가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요. 남편은 저에게 원망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시모의 욕심이 낳은 결과니까요. 저는 남편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셨다면 앞으로 제가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